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보면 햇빛은 굉장히 잘 들어오지만 안에 들어온 열이 밖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가 굉장히 높은 거에 대해서 알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비닐하우스 역할을 해주는 게 지구에서는 바로 대기층이라는 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잘 들어오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다가 대기층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품고 있다가 다시 내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기타 등등의 에너지가 다 들어오는데 지구에서 내보내는 에너지는 적외선밖에 없어요. 온실 기체가 적외선을 흡수해서 품고 있다가 내보내기 때문에 지구는 항상 따뜻한 비닐하우스 같은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구를 비닐하우스 안에 가다 놓은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요 비닐하우스 역할이 대기권이라는 거죠. 대기층이 이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활동 때문에 온실 기체가 계속 늘어나고 온실 기체 대표적인 게 바로 이산화탄소고요. 이것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라고 했어요. 원래는 15도짜리 지구예요. 그런데 이 따뜻한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16도, 17도, 18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지구 온난화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전 세계 지도에서 바닷물, 수온의 분포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원래는 적도 지역을 중심으로 요 정도 지역만 빨간색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구 전체 해수면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갈 정도로 전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지구가 따뜻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했습니다. 만약 15도짜리 지구가 1도만 올라가면요. 빙하들이 일단 녹아요. 그럼 물이 많아지니까 물 부족이 생길 게 없다가 아니라 바닷물만 막아지는 거예요. 바닷물만. 그리고 이상기후, 기상이변. 네. 이상기후. 기후가 이상해져요. 우리나라도 점점점 뜨거워진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날씨도 변덕스러워요. 이로 인해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들이 많고요. 생물들 멸종 위기도 심각해집니다. 2도가 올라가면 16도가 아니라 17도가 돼버리면 농작물 줄어들고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죽을 확률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도, 4도, 5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웬만한 도시들은 다 물속에 잠겨버리고 모든 생태계가 변화가 돼서 인간까지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 61번입니다. 지구 온도가 15도라고 했어요. 이걸 항상 유지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지구 전체를 보면은 적도지방은 항상 뜨겁고요. 극지방은 맨날 추워요. 그런데도 어떻게 전체적으로 15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 공기죠, 공기. 해수, 바닷물. 순환, 끊임없이 돌고 돌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공기하고 바닷물이 적도 지방에 있는 뜨거운 열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적도 지방에 남는 에너지 극지방으로 보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균형을 다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은 태풍이에요. 태풍. 태풍. 태풍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항상 여기 적도지방 해안가에서 만들어져요.
여기에 발생한 열 에너지를 이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가다가 만나게 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그러면서 바다에서 만들어진 이 에너지가 육지로 오면서 여기저기 많이 부딪히면서 이 에너지가 다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딱 중간에 걸리는 나라가 우리나라. 위도가 딱 여기 중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풍이 반드시 꼭 필요한 애예요.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를 유지해 주니까. 하지만 인간 입장에 봤을 때는 태풍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심한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저위도, 적도 지역과 고위도, 극지역은 자, 요거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읒, 지읒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기억. 네, 위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네, 여기가 0, 그 다음 30, 60, 90 여기는 북쪽이라고 해서 북반구, 북위, 밑으로 30, 60, 90 남반구, 숫자가 작으면 저위도, 숫자가 크면은 고위도. 그런데 고위도는 보통 북극, 남극, 저위도는 적도.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지읒, 지읒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세요. 적도야, 극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힐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저위도, 고위도라고 물어보는 순간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거 먼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봅시다. 적도지방은 당연히 뜨거워요. 왜요? 햇빛은 무지하게 많이 받는데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는 그거에 비해선 적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즉 에너지 과잉. 하지만 극지방은 받는 거에 비해서 내보내는 게 많아요. 지구도 온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내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가 부족해요. 여기에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대로 옮겨주는 애가 바로 누구냐? 쓰세요. 대기와 해수.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요. 대기와 해수가 이동하면서 저위도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지역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항상 똑같이 유지돼 라는 뜻입니다. 여기 남는 에너지 이쪽으로 보내준다고요. 자, 그럼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구 그림에다가 비유를 하면 하나는 대기, 대순환. 네, 대기, 공기. 하나는 해수, 바닷물이에요. 대기, 대순환은 여기 내용이에요. 지구 자전 때문에 세 개의 순환으로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해수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그림은 제가 한꺼번에 표시했어요. 자, 여기서 깜짝 퀴즈, 숙제. 네, 중간에 이거 학습지, 아니, 강의 열심히 들은 친구들만 이해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지역에 바람의 방향이 있어요. 바람 방향. 방향이니까 뭘로 표시하느냐? 화살표로 표시해요. 요 그림에다가 화살표를 그려오세요. 요 그림에다가 여기에다가 화살표를 그려오세요. 당연히 정답을 맞춘 학생에게는 제가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 상점이나 테트리스 조각을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다음날 아침에 와서 베끼지 마시고 친구한테 물어봐서 하지 마시고 양심적으로 합시다. 자기가 조사해서 그렇게 해오도록 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 힌트가 있어요. 어디 있느냐? 여기 보시면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5번의 특징 써 있거든요. 네, 5번의 특징. 북반구, 남반구에서 순환 방향은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적도지방을 중심으로 북반구와 남반구가 약간 대칭을 이루어요. 네, 그래서 그거 알아오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화살표도 조사하실 수 있으면 조사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되는 거라서 요쪽에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화살표 방향 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구 자전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이 공기의 움직임으로 바람 때문에 누가 움직이느냐? 바닷물이 움직여요. 우리 국 뜨거워서 숟가락에다가 놓고 국물 후 하고 불면은 그 내 입김 때문에 국물이 찰랑찰랑 움직이잖아요. 똑같아요. 해수, 바닷물은 쓰세요. 대기, 대순환으로 네, 공기 움직임으로 바닷물이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위에서 반복된 얘기, 여기 저희도 남는 에너지 고위도로 운반되어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룬다라는 거. 적도지방 남는 에너지 극지방으로 보내서 지구 전체가 평균 기온을 유지할 수 있어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62번 학습지는 지구 환경이 지구 온난화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건데 사막화, 엘니뇨, 라니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쪽들에 해당되는 곳들이 다 우리나라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좀 기억을 할 내용이라서 제가 진도 안 나갈 거고 시험 문제도 안 낼 겁니다. 그래서 62번 학습지는 안 하는 걸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63번 학습지는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온실기체의 대부분이 누구 때문이라고 했냐면 화석연료의 사용이에요. 그러면 쓰기는 써야 돼요. 안 쓸 순 없어요. 근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내가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에너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에너지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에너지. 아, 제 에너지가 넘쳐. 에너지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에너지의 뜻이 뭐냐면, 일단 쓸게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제 에너지 있어. 그럼 무슨 뜻이라고? 아, 일할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단위는, 한번 보세요. 제가 단위는 대가로 쓴다고 했어요. 대문자 J를 쓰세요. 대문자 J. 중학교 때 한번 했는데 요거 줄이라고 읽어요. 과학자 이름이에요. 우리 시간의 단위 S라고 쓰지만 세크라고 읽는 것처럼 얘도 그렇게 읽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는데 에너지 종류가 여기에 제가 7개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각각이 무슨 에너지인지 이름 좀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한 30초 드릴게요. 한 5개 정도는 맞추셔야 됩니다. 네. 뭘 쓰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나만 알려줄 테니까 이걸 보고 나머지 에너지 찾으세요. 첫 번째,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 그럼 뭐라고 쓰느냐? 빛에너지라고 쓰는 거예요. 아, 겨우 이거 쓰는 거였어? 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30초 더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총 6개 중에 이제 내가 몇 개 맞출 수 있느냐 해보시면 됩니다. 시작하세요.
네, 답 맞춰봅시다. 자, 3번은 먼저 맞출 수 있어요. 3번.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네, 운동 에너지. 에너지 다 쓰세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있는 물체 갖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높이 에너지라고 쓴 친구 있을 거예요. 아니고요. 위치 에너지라고 들어봤죠. 중학교 때. 네, 에너지는 제가 줄여서 이자로 썼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와서 교과서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이 위치 에너지를 조금 단어가 어렵거든요. 보세요. 퍼, 텐, 셜, 에너지. 네. 제가 대학교 때 포텐셜 에너지 배웠는데 이제 우리 교과서는 퍼텐셜 에너지로 써 있고요. 원래 이 종류는 세 개예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탄성력, 만유인력 이게 있는데 우리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이미 배웠고요. 나머지 탄성력에 의한 만유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물리 2나 배워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용어가 어렵다. 그럼 위치 에너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를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역학적 에너지. 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걸 다 배우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이런 거 맞춰야 돼요. 전기 제품에 전류가 흐를 때 전기, 전류. 네, 전기 에너지. 그 다음 5번. 이거는 조금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물질 에너지예요. 물질 내에 저장된 에너지.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네, 화학 에너지예요. 선생님, 물질이 뭘 갖고 있어요? 우리 밥 먹잖아요. 밥 먹어서 우리 막 근육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밥이 다 화학 에너지예요.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 자, 그 다음 6번은 좀 모를 수 있어요. 요거는 일단 쓰세요. 열 에너지.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진동이나 분자 운동에 의해 진동, 위아래 떨림, 좌우 떨림, 뭐 앞뒤로 떨림 이것들이 옆으로 전달되는 걸 바로 열이라고 하거든요. 요 6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 파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파도 생각하시면 돼요. 파도가 바위도 네, 깨트릴 수 있잖아요. 요 파동이 갖고 있는 에너지라고 해서 파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맞출만 하다라고 했던 거 여기 위치 에너지 요거 맞춘 걸로 하세요.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파동 에너지 하나 둘 셋 넷 네 개는 최소한 맞췄어야 되고요. 거기에 만약 화학 에너지를 맞췄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 예, 추가적으로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 하나만 더 쓰세요. 밑에 8번 제가 좀 칸을 넉넉하게 해놨으니까 거기 밑에 8번 쓸 수 있을 거예요. 핵 에너지 중요한 에너지인데 제가 계속 학습지에서 빼놓거든요. 핵 에너지에는 두 개 쓰세요. 핵 융합, 핵 분열. 좀 원자력 발전할 때 쓰는 건데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죠.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단점이 방사선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게 되니까요. 핵 분열은요 쉽게 얘기하면 핵폭탄이에요. 핵이 터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고 분열은 쪼개지는 건데 융합은 합치는 거잖아요. 합쳐도 에너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요거 배웠었는데 1단원에서 기억하세요? 수소, 핵, 융합 반응 이게 뭐였어요? 태양이 지금 에너지 만들어내는 원리 수소 4개가 합쳐져서 헬륨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질량이 줄어든대요. 그 질량 줄어든 것만큼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배웠던 거. 요거예요. 핵에너지는요. 분열을 시켜도 에너지가 나오고요. 합쳐도 에너지가 나와요. 아, 우리 일상 주변에 에너지들이 이렇게 종류가 많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환, 네,
자기 모습을 바꿔요. 이거 안 써지지? 전환. 다른 걸로 바뀌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보존. 항상 똑같은 값을 유지해요. 에너지가 갑자기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요. 100이라는 에너지를 줬으면 100이라는 에너지만큼 쓰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선 전환부터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학교 때 많이 하는 거. 선풍기. 선풍기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걸까요? 네. 선풍기, 전기 코드 꼽잖아요. 그럼 전기 에너지가 선풍기 빙빙빙빙 돌아요. 그럼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장치. 하나 더 해봅시다. 형광등은 그럼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겠어요? 형광등.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요게 중학교 수준. 그러면 고등학교 수준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거예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휴대폰에서 에너지 전환의 예를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거 제가 한 3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시작하세요. 휴대폰 충전은 우리 충전기 꽂아야 돼요. 그 다음 이 배터리라는 거 이게 과연 무슨 에너지일지 에너지의 종류는 여기 위에서 했죠. 여기 위에 있는 에너지 종류로 찾아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음악 듣는 거, 진동, 떨리는 거, 화면 영상 보는 거. 요거는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에너지죠. 핸드폰 배터리 뭘로 돼 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에너지일지. 자,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해보려고 좀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답 맞춰봅시다. 우선은 충전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요, 우리? 충전기 갖다가 벽에다 꼽잖아요. 벽에서 그럼 뭐가 나와요? 220V 전기가 나와요, 여기. 220V 전기 꼽잖아요, 여기. 이 맨 처음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누구를 충전시키는 거예요? 배터리. 우리 배터리 나가서 배터리 충전시키잖아요. 그럼 핸드폰 배터리가 뭘로 돼 있어요?
기억나요? 앞에 1단원에서 우리 원소기호 배우면서 이거 핸드폰 배터리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 해당되는 번호 학생은 기억할 텐데. 그때 막 그림도 그렸잖아요. 원소 갖고. 네. 리튬. 리튬이온 배터리로 돼 있어요. 그럼 얘 화학 물질이잖아요. 화학 물질. 예, 물질.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220V 꽂아서 그 다음에 이해되시죠? 다 충전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우리는 배터리만 가지고 휴대폰을 쓰는 거예요. 배터리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배터리 사용. 그러면 배터리에 무슨 에너지가? 리튬이온 화학 에너지가 뭘로 쓰여요? 전기로 쓰는 거죠, 이제. 그 전기 가지고 뭐 해요? 음악 듣고 진동 울리고 화면 보는 거예요. 음악 들으니까 소리 에너지, 진동, 움직이네, 운동 에너지. 화면이 빛나요? 빛 에너지. 좀 이거 전체적으로 개념이 좀 잡히세요? 전기 코드 꽂아요. 그래서 휴대폰 충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가 화학 에너지로. 이제 코드 뺐어. 얘 이제 안 써. 얘 가지고만 쓸 때는 배터리만 가지고 전기를 이용한다는 거. 여기 1, 2번만 잘 구별해서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잘 맞추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쓰는 에너지들이요. 100의 전기를 충전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음악만 열심히 100으로 듣느냐? 이게 안 돼요. 친구랑 전화통화 한참 오래 하면은 뜨끈뜨끈해지는 거 알죠? 예.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많이 나가요. 이 열 에너지 가지고는 전기를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 100% 배터리 충전했는데 열로 30%가 나가서 내가 음악 듣는데 70%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100 충전해서 100을 다 쓰긴 썼어요. 하지만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 형태로 애가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는 100을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이라는 에너지로 100을 다 쓰긴 써요. 하지만 에너지를 보존해야 되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까닭은 내가 못 쓰는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최대한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전화도 통화해야 되고 영상도 봐야 되고 네, 문자도 주고받아야 되고 이런 걸로 써야 되니 최대한 사용을 아껴서 써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렇게 에너지 사용할 때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사용했는데 이걸 따지는 걸 에너지 효율이라고 따져요. 100인 에너지를 가지고 100을 다 사용했다. 무지하게 좋은 건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반드시 손실되는 그냥 열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열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율을 높이려고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하이브리드 자동차 알 거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하고 그 다음에 석유 이거를 같이 쓰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기름으로 잘 가다가 중간에 다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쓰기 때문에 그 연비라고 하거든요. 내가 석유 1000원어치를 휘발유 1000원어치를 넣었을 때 해당되는 그 달리는 킬로미터가 훨씬 더 좋은 네,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열등은 쉽게 얘기하면 노란색 등이에요. 노란색 등이 얘들은 대부분 그 빛뿐만 아니라 열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백열등 대신에 요즘에는 사용하는 게 뭐냐? 형광등 아니면 뭘 사용합니까? 네, LED 등을 사용하는 거죠. 뭐 LED 등은 요즘에 집에서도 웬만한
조명을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 학교 교실 천장에도 작년까지는 형광등이었다가 요번에 다 LED 등으로 교체되면서 굉장히 많이 밝아졌으면서 전기세는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보통 불러요. 단열을 잘 시켜서 굳이 난방을 안 해도 되고 굳이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 석탄, 석유 대신에 보통 무슨 에너지를 이용하느냐? 신재생 에너지. 태양빛을 이용한다던가 땅의 지열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걸로 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각자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잘 해야지 최대한 전기를 아끼게 되고, 전기를 아낀다는 게 자원을 아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소비 효율을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고요. 1등급 애가 가장 전기를 적게 먹는 거. 그 다음에 대기 전력을 줄이자. 대기 전력을 줄이자는 게 뭐냐면, 아침에 모든 식구들이 다 출근을 해요. 그럼 집에 아무도 없는데 하루 종일 전기가 코드가 꽂혀 있잖아요. 냉장고 이런 건 빼면 안 돼요. 근데 TV 이런 건 낮에 아무도 안 보는데 벽에 코드가 꽂혀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대기 전력이라고 불러요. 코드를 빼버리면 그 대기 전력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건 집에서 실제 해보세요. 저도 실제 우리 집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전기세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에너지 효율 개선의 사회적 의미는 뭐가 있느냐? 환경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에너지 자원 활용 측면에서 다 이러이러하게 좋은 점이 있더라. 화석연료를 안 쓰게 되니까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어. 화석연료 때문에 생기는 이산화탄소 온실효과, 지구온난화 이거니까요. 그 다음에 돈이 적게 드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잖아.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세가 덜 들잖아요. 그 다음에 석탄, 석유는 앞으로 많이 사용해봤자 뭐 50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 더 많이 쓸 수 있잖아 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제 계산을 해봤어요. 진짜 이거 내가 에너지 쓰는데 좋을까 나쁠까라는 거를,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 중간부터 할게요. 공급한 에너지에 대해서 얘가 한 일의 비율,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열, 효, 율이라고 불러요. 내가 에너지 100 줬는데 얘가 실제 쓴 게 30인지 70인지 50인지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내가 공급을 해줬어요. 에너지를 100을 줬어요. 근데 실제 일하는데 얼마를 썼느냐? 30을 썼어요. 그러면 손실되는 에너지는 100 줬는데 30을 써버렸으면 남는 건 얼마예요? 70. 이거는 버려지는 에너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열 효율은 100. 내가 받은 거, 내가 쓴 거는 30. 근데 퍼센트, 그럼 이제 백균율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일단 공식 먼저 씁시다. 공급한 열 에너지 분의 열 기관이 한 일 퍼센트에서 곱하기 100. 자, 그럼 좀 전에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공급한 열 에너지는 얼마? 100 분의 내가 실제 한 일은 30 곱하기 100. 그럼 이게 약분. 그럼 얼마? 30% 열 효율을 갖고 있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 어떤 기관은 100을 줬는데 50을 일을 했어요. 그럼 열 효율이 얼마 나와요? 50%가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그 얘기는 얘보다 얘한테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열 효율이 높을수록 연료가 적게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얘가 더 2배나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휘발유 100 줬다면 얘는 휘발유 50만 줘도 되는 거죠. 훨씬 더 일을 잘하니까. 그럼 봅시다. 연료가 적게 들어요. 휘발유 사용을 적었잖아. 그러면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적어요.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지구온난화에도 훨씬 영향을 덜 끼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나오는 열기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요거예요.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얘를 열기관이라고 불러요. 대부분 엔진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엔진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엔진, 네. 휘발유 집어넣어서 거기에 있는 피스톤 돌려서 그리고 나서 이거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좋게 만드는 게, 열 효율을 좋게 만드는 게 자동차 연료비가 적게 들면서 굉장히 좋은 자동차가 되는 거죠. 자, 밑에는 열 효율 구하기 위한 이제 계산 방법이에요. 자, 봅시다. 표는 자동차 AB가 같은 속력으로 운동할 때 단위 시간당 엔진에 공급되는 에너지와 엔진이 하는 일을 나타낸 것이다. 공급되는 에너지와 하는 일을 나타냈대요. 그럼 좀 전에 요거네요. 공급되는 에너지와 여기 공급되는 에너지와 한 일 위에서 했던 거. 그래서 각각 자동차의 열 효율은 어떻게 되는데 라는 겁니다. 자, 요거 계산해 보세요. 제가 1분 드릴게요. 식 세우세요. 식 위에 있는 거. 네, 여기 열 효율 구하는 거 네모 박스 해놓고 별표시 좀 해놓으세요. 가장 기본적인데 의외로 좀 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답 맞춰볼까요? 우선 받은 게 이거예요. 받은 게. 그 다음에 이건 얘가 한 거. 그럼요, 첫 번째 A는 받은 거 150분의 한 거 30 곱하기 100. B는 받은 거 120분의 일한 거 30 곱하기 100.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약분 계산 자 해봅시다. 3 1은 3 3 5 15 요거 5배 차이 되죠? 그리고 5 1은 5 5 20 그래서 얼마 나와요? 20%. 자, 그 다음 얘는 3 4 12. 그 다음에 얘는 100 나누기 4 모르겠으면 써요. 여기다 위에다가 4 4 2 8 20 남네요. 4 5 20 그래서 얼마? 25%. 누가 더 좋은 차? 아, B가 더 좋은 차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세히 보시면요. 엔진은 똑같아요. 근데 연료가 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연료가 더 훨씬 많이 들어가는 애는 별로 좋은 차가 아닌 거죠.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여기 있는 이 효율을 무지하게 높이고자 하는데 전에도 앞에서 한번 얘기했거든요. 이거 열 효율 30%짜리 차가 없어요, 현재. 그 이하예요. 15% 나오면은 좋은 차라고 할 정도로. 나머지는 다 열에너지로 길바닥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자동차가 달리면서 타이어와 그 마찰,
공기하고의 저항으로 마찰,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 만져보면 엄청나게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70% 내지 80%가 다 열 에너지로 소비돼서 다시 되돌아볼 수 없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